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식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여러 어르신들의 일에 노력하시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9년, 8년 전에 와서 사기라든지 말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걸 그때 들었을 때 아 저게 진짜인가 아무래도 그냥 그런 오히려 연구심으로 많이 봤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정부 관리로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되게 이거는 작은 게 아니다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조선이나 당근조선은 그냥 옛날 이야기 역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문제 제기되는 게 영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는 뭐 영토 문제도 없고 뭐 독도는 지금 현재 일본하고 분쟁이 되지 않습니까? 저 북한 쪽으로 저 북쪽으로는 어떻죠?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입니까? 조선시대 우리 알고 있는 그 두만강에 경계비 있는 건 아시죠? 그걸 가지고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톰강이라고 그래서 더 뻗어나가고 그럼 그거는 여기서 할 때 이제 동쪽은 그런 얘기를 되는데 서쪽 국경은 어디겠습니까? 그 압록강을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요하도 압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나 고려시대 그때 좀 기록을 훑어보면은 국경을 어디에 하자는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대번 그 통일하자마자 국경이 어디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러면서 이 고조선 한 기원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얘기가 그냥 카드라 얘기가 아니라 현재 제가 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오히려 그냥 행정에서부터 외교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되게 폭발력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마 분쟁으로 가면 이제 전쟁이 될 건데 전쟁을 인류가 2차 대전, 1차 대전을 경험해서 전쟁이 얼마나 인류에 폐악을 끼치는가를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미래 인류 세계를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런데 보통 지향점 찾는 게 그게 고조선이고 당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2001년도 이제 역사 왜곡 사건 한 4년마다 5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역사 문제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야 내가 저게 대책반에 들어가서 해보겠다는 생각보다 공무원 같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안 맡아볼 수 있겠냐.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일반 사무실 다른 회사하고 다른 거는 이분들이 시키면은 그냥 그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그게 제도 천직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민간 회사도 있어갖고 왔는데 그냥 요즘 뭐 공무원 여러 국민들한테 뭐 실망 주지만 그래도 공무원 마음에는 아 대한민국을 내가 지킨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일뿐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이 좋은 일은 별로 할 게 없죠. 민간에 주면 되니까. 그래서 맡기면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조선을 보게 되었고 이제 당군조선을 보게 됐죠. 대책반 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어떻게 왜곡되냐고 분석하고 일본하고 외국 교섭을 해야 되는 게 힘든데 대책반이 일본에서 오는 사람보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할아버지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면 우리 대책반에 몇 명이 안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데 수의실에서 정문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이 역사 문제 때문에 방문했는데 그 대책반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면허이 있다는 거를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반장이 저한테 연락돼서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 계신다고 그럼 왜 못 들어오게 하냐니까 하도 많이 오시고 또 오시고 하니까 경비실에서
리스트를 적어서 못 들어오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모든 옛날에 뭐 신문고도 있고 하는데 얘기하는 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하고는 들어오시라 그랬고, 우리 반원들이 이제 바빠서, 제가 반장이니까 반원들은 이것도 막 타이핑도 쳐야 되고 내일 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가당치 않은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사군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 할아버지 해도 너무 하신다. 어떻게 한사군이 없었다고 그러냐.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배울 때 한사군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낙랑평양, 진번 황해, 그 현도, 환경도 뭐 이래가지고 다음 중 한사군 위치가 아닌, 아마 가나다라 그때 사시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번에서 강원도나 뭐 다른 거 해놔놓으면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고요. 또 고차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음 중 그 한사군이 멸망했던 시기에 세상에는 뭔 일이 있었냐. 한사군 멸망한 게 314년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고, 세상에는 이제 그리스도교 공인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그 당시로서는, 왜냐하면 그 서양사 동양사를 동시에 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서, 그 낙랑궁 망할 때 그 서양에 뭔 사건이 있었냐 쭉 보면은 전후구를 몇 가지 보면은 이거 전의 사건, 후의 사건 뭐 이래 해서 그 정도 해놔놓으면 뭐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 알고 있었는데 한사군이 없었다니까 속으로 아, 할아버지처럼 하면은 일본을 우리가 나무랄 근거가 뭐 있겠느냐 하는데, 책을 들고 오신 다음에 여기도 있을 겁니다. 중국에 사기열전이 있네요. 그때 본 책들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비슷한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기 말만 상하천 사기가 했다는 거 들었지 이래 되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요 비슷한 책을 들고 와서, 아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할아버지 그래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역사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상하천 사기 조선전을 그때 꺼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가 한자를 다 모르지만 그냥 읽고 있는 거 보니까 그쪽 보니까 거기 있는 폐수가 대동강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책에 누가 지은 거냐? 중국 사람이 지은 건데 중국 책에 그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란 게 이쪽도 해석될 수 있고 저쪽도 해석될 수 있으면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국가 역사관입니다. 그냥 그게 이제 정통 그건 아니지만은 어쩌면 그게 이쪽이 아닐까 하고 봐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규명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지만은 유리한 쪽이 있다 그럼 찾는 게 그게 기본 학자들 같으면 아무래도 자기 소속된 국가를 속일 수 없습니다. 피를. 그런데 있다고 해서 추적을 이제 해봤더니 추적을 얼마나 했냐면은 되게 오래 했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더 낫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몇 가지가 있었냐 하면은 한 10가지 정도 이상이 되는데 했는데 그 중에 한 반은 맞고 그 할아버지나 이제 뭐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게 맞고 반이 틀렸으면은 제가 이게 역사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국편이나 연구소 한국 그때 한중년 아니었죠? 뭐더라? 정문연에 이래 하는데 10월에 할아버지들이 이래 막 논쟁할 정도니까 연구 더 하시라고 보냈을 건데 제가 한 10개 목록 한 10개 조사했는데 거의 다 제가 제3자 입장에 봐서도 그 할아버지 얘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하다 하고는 이제 조사를 해 들어가기 시작한 게 교과서를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2001년도
교과서 보니까 제가 배웠을 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 70년대 말에 배웠으니까 그 책하고, 그 다음에 건국하고 나서 해방되고 그 책하고, 그 다음 조선 총독부 때도 조선 역사를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 책 갖고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도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항무 그쪽에서. 그래 한 5권을 놓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조선 한사군 역사가 어디하고 같냐면은 조선 총독부 때 거하고 고대사는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때 그날 되게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조선 총독부 시절에야 식민지를 했는데 당연히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고 말살시키고, 또 역사란 거는 다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쪽 일에 강하게 한 거를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너무 가격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양면이 있는 건데, 고대사를 특히 앞부분 우리 고조선부터 건국하고 관계되는 거를 총독부 시절은 그래 할 수 있다 치지만은 그때가 해방된 지가 60년 다 돼가고 올해가 그 경술국채한 지가 10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 개인적으로 되게 쇼킹 받았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교육부 관리 아닙니까? 도대체 교육부에서 책을 다 찍어내고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러고 교육부 별조에는 뭐가 있냐면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2002년 좀 다르지만은 제가 70년대 말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 과목을 그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거의 다르지 않는 걸 배웠다. 70년대 그때도 해방된 지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저는 국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왜 공부했냐면은 제가 회사 시험도 치렀고, 행정고시를 치려면은 보통 행정고시가 뭐 한두 해 되는 시험 아니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공부하면은 법 과목이 있는데 민법, 헌법은 다 90점은 넘습니다. 그럼 영어가 이제 합격하려고 그러면 80점 넘어야 되고 한 85점 되면 안정권인데 제일 어려운 게 국사였습니다. 그럼 국사는 어떠냐면 영어보다 헌법, 민법 중에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국사라서 제가 국사 공부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책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법고시를 준비했는데 사법시험은 더 심해서 논문 있지 않습니까? 논문도 다 봐야 한 문제 더 맞을까 말까 해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많이 봤는데 2001년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를 처음 이제 확인한 거죠. 발견된 걸 이제 쭉 보니까 그 총독부실이 어떤 논리를 폈냐면은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형성된다. 그 청동기는 청동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청동검인데 그렇듯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청동기는 언제부터 했냐? 한사군 침입할 때 그때 청동기하고, 그래서 제가 총독부 시절하고 그 시절 논문을 쭉 보니까 한반도에 청동기는 언제 들어왔냐면은 한사군이 들어올 때 한사군 저까지는 섞이고 전쟁하면서 갑자기 석기하고 철기하고 청동기가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석기 시대에 있는 게. 그게 금속병령기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고 대학에도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할아버지가 준 사기책을 봤습니다. 요즘 번역된 것도 있더라고요. 번역된 걸 보니까 한사군하고 조선하고 한이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록이 지금 우리 국사책에도 책에 보면 6.25 전쟁이 있는데 몇 페이지 안 나갑니다. 그냥 6.25 전쟁 했다 하고 한 페이지, 국사교과서 한 페이지 있으면은 몇 페이지 정도만 많은데 그 한하고 조선하고 사기 조선전에 나오는 고조선하고 한하고 전쟁했던 기사는 꽤 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약 2000년 전에 전쟁 역사를 그래 길게 해놓은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 봤더니 어떠냐면은 전쟁을 얼마 동안 했죠 그때? 1년 동안. 자그마치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사 그거를 재나고 처음 봐서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러면 1년 동안 전쟁하면은 두 나라 다 강한 거예요. 한 나라가 보통 전쟁하면은 고대 전쟁 같으면은 한 축이 무너지면은 그냥 한 달 만에 다 되는데 1년 동안 했다 하니까 야, 그 1년 동안 버틴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나라가 망하냐면은 저쪽에 이제 뭐 북경 이쪽에서 추측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국경선 무너지고 압록강 무너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기 조선전에 나오는 그 전쟁 기사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아닌 게 한 번 붙었는데 한 나라가 깨져서 그 정도만 한 게 아니라 가서 못 빼고, 그러고 또 이제 전쟁이 안 되니까 황제 친위 군대를 보내더라고요. 그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그 접경 그 해서 안 돼서 친위대를 보냈는데 그것도 죽고, 마지막에 걸작인 게 전쟁해가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 장군을 노예로 거의 서민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거는 뭐가 잘못된 이게 하다 하고, 그래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웠던 금속병력기 한 나라 전쟁해서 한 1년 동안 전쟁을 우리 돌 두고 버텼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선시대 그 일제강점기나 1956년도 기록대로를 하면은 돌로 버티다가 1년 동안 버티다가 점령 당함으로 인해 성동기하고 철기 들어왔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말이 안 되려서, 그래 청동기가 그럼 우리나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쭉 조사해 보니까 2001년 그 당시에도 한반도에도 기원전 20세기까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청동거미, 그 강원도에서 발견된 것도 기원전 고인도로 2003년 가고, 그런데 이제 청동기 같은 거 어떠냐면은 청동거미 기원전 1700년, 2000년 가면은 그 나라 청동기는 500년, 1000년부터 다 앞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껴묵거리 아닙니까? 껴묵거리를 묻을 정도가 우리 보는 청동검처럼 늘씬한 것 같으면은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 가서 이게 웬 겁니까 하니까 그래 나오는데, 여태까지 청동기를 기원전 그래서 많이 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는 기원전 한 2세기부터 청동기 시작됐는데, 조선 총독부 시절은 그랬는데 해방돼서 우리가 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4세기 갔다가 70년대 7세기 갔다가 지금 10세기까지 됐다는 겁니다. 2001년. 그 얘기 들으면 속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그 100년 100년씩 이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냐고. 그러고 국내에 보고되는 거는 다 이제 청동기 같으면은 기원전 전라남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기원전 1세기 올라가고, 이제 대동강 그쪽은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청동기 관련되는 문헌은 그 다 지구상에 있는 다 봤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을 다녀와서 아마존에서 브론즈 에이지 관계된 다 모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고인돌이, 그때 이제 고인돌이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 거쳐 갔고, 제가 영국에서 고인돌을 봤습니다. 그 영국에 있으면서 그걸 봤더니 마을 입구에 딱 보니까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이 있는데 그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68쪽입니다)
이게 스톤헨지인데 기원전 3000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나오고, 그 입구에 제가 어릴 때 본 고인돌이 있던데, 그때 저한테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은 그게 고인돌을 모르고 뭐냐고 하니까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 고인돌이, 그럼 오른쪽부터 영국에 고인돌이 많습니다. 이런 고인돌은 강화도나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인돌이, 유럽에서는 이 고인돌이 언제부터 이제 고인돌이 청동기 문명의 징표고요. 그럼 유럽에서는 언제부터 나왔냐 하면은 거의 기원전 5000년부터 나왔다는 게, 그쪽 왜 이 고인돌이 중요하냐면은, 이래 청동기 문명 금속학 하면 당연히 이걸 하게 되고, 이 지금 강화도 고인돌이 몇천 년 됐는데 아직 안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학에서는, 왜냐면 이게 무덤이 됐든 집이 됐든 탁자가 됐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 되게 연구할 값어치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이 아니고 기원전 5000년까지도 올라간답니다. 고인돌이. 그러니까 그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라고 하는데 기원전 5000년이고, 스톤헨지 같은 기원전 3000년까지도 가는데 되게 정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제 그 웹사이트도 뒤지고 책을 뒤져갔는데, 이 고인돌이 from east, 아시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쭉 추적해 나가니까. 그리고 관련 문헌을 쭉 추적, 이 아시아에서 어디 왔냐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당하기 전에 유럽 학자들이 고인돌을 주목한 겁니다. 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독일 사람들이든지 고인돌 연구하러 와서, 그 핀란드 노키 아시죠? 핀란드 학자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 100년 전에, 이제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고인돌이 있고, 핀란드에는 지금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조상이 아시아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추적하는데, 이제 고인돌 같으면은 어디서 왔냐고 물론 서양에서 동양으로 갔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100년 전에 핀란드 학자가 쓴 논문이 보니까, 한 학자는 그 유럽하고 저 중간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예니세이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왔다는 게 있고, 또 다른 학자는 그하고 더 지나서 국동 지방에서 왔다는데, 그 국동이 아까 사기 조선전에 나오는 그 고조선 위치하고 겹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걸 대책반에서 한 5월 했는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저도 이제 행정고시 치고, 애 엄마 같은 이제 사법고시 제 변호사인데, 제가 대책반 일 같으면은 아내랑 많이 상의를 해요. 있으면 교육 정책 수립할 때도 당시 생각은 어떠냐,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는데, 이제 이래 얘기를 제가 이제 보고 조사하고 했던 거를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사군이 아니들 하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해서 제가 책 막 보여주고, 우리 할아버지가 사기라는 책을 했는데, 이 한사군 여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한사군을 보면은, 한사군에 있는 그 평양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동강 평양은 강 건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동강이 전혀 앞지가 맞지 않고, 또 그렇다는 얘기를 중국 학자가 몇백 년 전에 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재밌게 이제 이런 걸 듣고, 아내도 이제 영국 가서 이런 얘기를 보고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막 흥분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 유물이 기원전 20세기까지 처음 가는데 책 20세기 있고 하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제 얘기 들어주면은 이제 몇 번 하면은, 여러 어르신들은 다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 부부관계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설거지하고 오라는 둥, 안 그러면 커피 한 잔 끓여달라는 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글로 적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이거죠. 그러니까 청동기를,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봤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그때 일본 교과서인데 왜곡됐다는 그 교과서인데 일본은 그러면 우리한테 청동시대 국가 건설된다고 했는데 일본 책에는 있느냐? 여기 없습니다. 제가 다 대학 교재를 다 봐도 일본에서는 청동기 시대 국가 건설된다 해서 여기도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마토국하고 그런 얘기가 일본은 없고 그럼 다른 나라는 하나 하고 제가 역사책 제가 읽고 싶은 게 이제 뭐 영어 역사책이고 독어 같으면 옆에 봐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거를 지금 어르신들 볼 때 이 학자들이 고조선 부정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한국 사람이 그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학문적이게 이론적으로 한번 깔리고 나니까 제가 한참 지나서 그걸 이해했습니다. 왜 이해했냐면은 식민지 국가가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고 독일도 만들었고 프랑스 만들었는데 식민지 국가에 가서 한번 이론적으로 이렇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뒤집어지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이런 역사 아니라도 50년이요? 300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야, 어떻게 이렇게 뻔히 중국 역사책에도 있고 우리 역사책에 있는 거를 우리 역사를 부정하냐고 막 속상하기도 흥분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아, 이 작업이 지금 제가 아까 해방된 지 강점에서 벗어난 지 60년 되고 그 경술부채한테 100년 돼도 왜 안 되냐 하면은 어쩌면 이게 100년 더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늦었다고 막 흥분할 게 아니라 지금 어리처럼 이래 책 만드는 이 작업부터 하자고 제가 우리 부에 고조선 역사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냥 그때 그렇게 심각한 게 한가 그냥 대책 반원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 같이 하면서 자기 공부한 거 저 같은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사가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중국 다녀왔습니다만은 볼 수 있는 데 가고 한 건데 한 300년 걸린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한 60년 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안에 이게 그 조선 시대 우리가 대한제국 때 가르쳤던 역사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보면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때 제대로 돌아오면은 한번 상처받아가지고 만들어놓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이래 추운 겨울에 이래 그 젊은 앞에 아들뻘, 손자뻘 되는 사람 얘기 듣듯이 이래 하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겠다는 걸 이제 한 대책반 하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공무원이고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연구비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니 할 때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청동기 관한 연구도 하라고 장관님 결제 받아서 학술진흥재단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BK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BK 사업은 아주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과 공대하고 이과 학생들한테 그 전체적으로 연구비를 줘서 대학 석사과정한테도 학비도 대주고 그런 교수님들하고 연구진을 뭉쳐서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리나라 지금 빨리 이렇게 그 경제로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 공학도하고 이학도들이 그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 도움이 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BK 할 때 문학, 역사, 철학도 같이 포함됐는데 그 계획할 때 우리 옛날 대책 반원들이 고조선 역사 회원들이 그 공학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3만 달러 되고 4만 달러 되는 거는 그런 기능적인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학적 감각, 철학적 사유, 역사적 깊이가 있어야 이게 된다 하고 설득했는데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도 늘려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전혀 관계없는 저희들이 가서 그냥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우리 밥 한 끼 먹자고 하고 그 공무원이 대접받을 줄 알았지 자기 돈으로 대접하는 건 그 상급기관하고는 대접하지만은 자기 같은 교육부 있으면서 이래 대접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아주 긴하게 뭐 자녀 혼사를 치렀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그 대접하거나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공무원도 이상하죠. 아니 그 서기관이 밥 사주면서 그 BK에 역사, 문학, 철학도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타당하다 하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만 달러인데 우리가 3만 5만 달러 가는 거는 원자력 같은 기술 바탕이 돼야 되지만은 그 더 하는 거는 역사적 깊이가 달라야 되는 거고요. 문학적 소양이 필수적입니다. 공대 학생들조차도. 그 다음 이제 그 철학적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토론에 붙이 보니까 역사 교사 교수님들 문학 다 좋다고 그러죠. 그래 된 걸 이제 저희들이 역할인데, 이게 진행되는 게 더디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 근무하게 됐는데, 서울대에 있으면서도 계속 관심 있는 걸 추적했죠. 저는 우리 아버님 목사입니다. 그 조부님도 목사시고 하는데 이제 또 불교 정립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 1세대라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고대 구약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공부했고, 저는 불교 정립학교 간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그 불교의 그 많은 교리들 학교에서 1시간씩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재밌게 공부했던 시간이, 그때도 입시가 상당할 때인데, 그 불교 시간, 그 교리 시간에 오히려 불교 그 긴한 역사와 교리를 다 배우게 됐는데, 제가 서울대 간 것도 이런, 만약에 문명이라 그러면 문명일 수 있고 누가 뜻이 있다 그러면 아닐까 갔더니, 서울대학에 뭔 책이냐 하면은 경성 일제시대 최고 제국대학이었지 않습니까? 경성제대. 그 시절에 있던 책이 한 40만 권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 서울대 과장이고, 이제 또 도서관 둘러가서 필요한 거는 막 예산 지원해 주라 그러고, 제가 서울대 과장 있으면서 이제 만든 거는 1학년 학생들 위해서 기초학문 그런 걸 했는데, 자꾸 가니까 이제 사서들도 뭐 과장이 그 보는데 구석까지 오니까 전 그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는 게 이제 제 비망록에 나온 것 중에 이걸 이제 적어놨는데, 그 청동기 이제 고조선, 그 총독부에서 고조선을 말살하려고 했던 논리가 청동기였는데, 오히려 지금 청동기가 기원전 2000년 시대에 발견이 되고, 그 다음 청동기 유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요동 포함해가지고 지구상에서. 영국 박물관을, 제가 대형 박물관을 갔었는데, 유학할 때 뭐 그런, 그때는 몇 번 갈 때마다 갔는데, 지금 그 영국 박물관에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잉글랜드 들어가서 브론즈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볼품없는 청동기, 청동검이 나옵니다. 뭉뚱그려진 거. 우리는 그런 청동검, 경상도 말로 셀피랬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가 나오고, 또 그게 별로 유럽 박물관에 별로 없는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청동검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팔주름 같은 게 유럽하면 나오는 게 그냥 뭐 그거는 뭐 국보 축에도 안 들고 그냥 대학 박물관에도 많이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근데 고조선을 말살시키기 위해 동원됐던 이 그 청동기 논리가 오히려 지금 이제 고조선을 부활시키는 지금 그런 단서로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 어르신들 다녀오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언제 다녀오셨죠? 6일 날이요. 1월 6일. 아, 최근에요? 예. 아까 잠깐 얘기. 고조선 씨를 보셨나요? 예. 그때는 왔어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국립박물관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고조선 역사 아니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러고 말이 되냐 하는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역사가 안 바뀌는 걸 지금 한으로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박물관에서
고조선실 만든 것 같으면은 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보다 더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고, 그 사람 우리 역사 좋게 하게 그게 아니라 학문적 신념으로 하게 된 거는 이 청동기 이런 걸 공부하게 된 것 해서 그 고조선이 대동강 주변이냐 안 그러면 초기 고조선이 어디냐 쭉 봐서 그러기도 하고, 지금 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유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통감도 있고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저는 마침 지금 그 마야관하고 같이 해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 마야관을 보고 고조선관을 보고 나오면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심한 분들 있죠. 고조선실에가 하나 약간 만들어 놨다는데,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동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조선실 만들어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기에 그냥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해가지고 쭉 이제 기록으로 넣어놨는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같으면은 세계 여러 가지 박물관 중에 한 몇 번째 될 것 같습니까? 프랑스도 박물관 있고. 제가 미국을 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제일 잘 돼 있고. 아니, 미국보다. 그 전시물 같은. 미국도 내가 한 서너 군데 이상 가봤는데 제일 크더라고요. 프랑스, 독일은 혹시 반복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본 분이 별로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영국에 유학 갔고 프랑스 박물관 보고 독일 박물관도 보고 이번에 거는 국립 다 보고 미국도 봤는데, 제가 이런 고조선이니까 국수주의자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같으면 최고다 얘기 안 할게요. 톱 3, 5 안에 듭니다. 양보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규모 뭐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정리된 게 미국 그 박물관에 몇 년 동안 있죠. 1700년 그때 그냥 그 메이플라 상륙한 거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안 유적 박물관 돼 있고, 영국 박물관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영국에 아프리카에서 갔다 온 거예요. 독일 박물관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가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제가 하고 기겁을 한 게 히틀러가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언덕을 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수봉 정도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마 히틀러가 문화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적을 이제 뭐 언덕 되게 진짜 남산보다 큰 한 언덕을 이렇게 갈게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곱게 그러니까 별도 군대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독일 박물관인데, 우리 박물관 같으면은 지금 구석기 시대 게 있죠. 구석기 시대 얼마만큼 올라가죠? 한 몇십만 년 갑니다. 70만 년. 금굴 유적이 70만 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게 실제 집계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어디까지 또 가냐면 최근까지 있어서 제가 박물관 후기에는 우리 이제 다 우리 걸 폄하하는데 톱 5 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 면에서는 한 5번째, 10번째가 될지 모르는데 그 안에 내용 보면은 진짜 사람 할만. 그래 제가 주변 우리 직원들한테나 동료들한테는 국립박물관 가보고 학생들 가보고 해가지고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우리나라 유적이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대 가면은 서울대 박물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가면 광교토대학교가 집계했는데 뭐가 있냐면 구석기 시대 도끼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발견을 했냐면은 하버드생이 고고학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버드에서 고고학 전공한 이제 미군 자원회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연천종래 그쪽에 데이트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보면 그게 널려 있는 거예요. 서울대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이
유물이 그 당시 유럽에서는 어땠냐면은 유럽에도 제국주의제 만들어진 학문이 주목도끼라는 건데 그 주목형 이제 그런 석기 시대 프랑스 요쪽 거 가지고 요쪽에만 발견되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낙후돼서 그런 게 없다는 거를 한 100년 전에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1950, 60년까지 가르쳤는데 하버드에서도 그걸 배웠는데 아슐리안 톡이라고 그럽니다. 돌도끼. 유럽 하면 있다는데 자기 앞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주워서 그 휴가 기간에 자기 교수님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가지고 학기에 보고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인들만큼이나 연천 정릉공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구슬기 같으면은 그 다이아몬드보다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런 걸 제가 한 몇 년 쭉 하면서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 회복하는 거는 그러고 커져야 되지만은 조급한 마음을 할 것도 아니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고져서 만들듯이 오히려 우리 건물을 만들면은 급하게 재조립하면은 그게 집을 학구방을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금방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대 한 거를 하나하나 가게 따져서 한번 해보면은 이게 과거엔 일이 아프지만 아마 이게 계속하면 조선 총독부 시절에 만들어 놨던 게 회복되는 게 60년, 100년 걸릴 건데 그 과정을 역사로 아마 누군가 또 기록할 겁니다. 아마 제 책도 그런 과정일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 억울한 심정으로 그래 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뭐 하냐 해서 어느 날 되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부터 써야 되겠다. 제가 공무원들이 뭐 글을 잘 쓰겠습니까? 그래 저부터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냈죠. 냈더니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용기를 얻으시고 아니 공무원도 저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제 작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옛날에 우리 사무실 온 어르신한테도 이제 책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 그 어르신들이 이제 관계 무량하는데 아마 여는 더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한 80년대 막 됐는데 저 같으면 불과 10년 전에 이걸 해서 아마 책 쓰라 그러면 한 10권 더 이상 쓸 분량이 남아있는데 남아있기도 하고 이게 그냥 글자만 회복되는 거 넘어서 홍익인간이라든지 제세위화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만약에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온다면 저는 이 당군, 정우성, 건국기록에 나온 홍익인간, 제세위화 이런 게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오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으로 저는 박사학위 포기하고 이걸 했거든요. 그때 그냥 그 책 한 권 이 정도 쓸 노력 같으면 박사학위 서냅니다. 나부터 이제 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내면은 얼마든지 더 펼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사 회복하는 차원 넘어서 그 박스 로마가 1000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60년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또 우리끼리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 아픈 게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노력과 연구를 해서 동북아시아의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 1950년, 53년 이후로는 아주 1000년 가서 그때부터 한 1000년 동안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적 이념 갈등과 지역적 분쟁이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갔다는 그래 기록되면은 저는 그게 홍익인간이고 제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국립중앙박물관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 3층 가시면은 그 입구에 커피 팔고 3층에 우리 차를 팔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가서 2잔 1층에 커피 마시고 그것 했는데
순서를 바꿔놨으면 하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아시나요? 네. 별로 많이 고개 끄덕 안 아, 아시죠?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만져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우리 10,000원짜리 뒤에 나온 거. 그게 요 경북 고궁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조선 역사의 의미를 알고 아마 대통령 정도가 이 고조선에 대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아시는 거에 한 10분의 1만 알아도 그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매달마다 바뀝니다. 그죠? 아마 언젠간 저는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의미를 안다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 1층 있죠? 아무것도 안 놓고 저기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넣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크기가 한 이만하죠? 이 별자리가 언제 별자리인 걸 아십니까? 지금 바로 요 고궁에 가면은 천상열차 분야 실물이 있습니다. 제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얼마나 허술한 게 아니고 그 다른 국보 같으면 광교토대왕비는 지금 못 보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래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천상열차 손으로 그 끝에 한 대봤습니다. 이 조선시대 태조 때 세조 만든 이거를 이 별자리가 그 1300 그냥 그때 바쳤던 이 별자리 보면은 언제 건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알 수 있냐면 지구가 그냥 곱게 도는 게 아니고요. 세차 운동을 합니다. 움직여가면서. 그러니까 움직여가면서 도니까 태양계 주변으로 도는데 한 바퀴 처음 도는데 몇 년 걸리죠? 14,0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으로 해보니까 태양계를 해가지고 떨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자리가 지금 보는 별자리 북두칠성 위치가 똑같은 별자리로 오는데 한 14,000년 걸리니까 그래 그거를 조선시대 때는 우리는 지금 와 하는데 그 조선시대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이 지금 세종시 때문에 난리인데 그때 왕조가 하나가 없어지고 교통도 안 발달되는 시대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왕조는 그 역성혁명이니까 뭐 제가 삼한데 사육신 같으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새 왕제 충성 안 하는 거니 당연히 지금 봐도 뭐 그럴 수 있다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구려 고조선 그 오래된 유민이 별자리를 갖다 바친 겁니다. 바쳐보니까 그 별자리 같으면 이게 어디서 그런 별자리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건국보다 더 앞서는 거죠. 그럼 그 있는 게 고조선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보면 어마어마한 작업을 들여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기록도 돼 있어서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오랜 비석 중에 하나고 별자리 중에 하나니까 저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저것만 연구해도 우리 고조선 역사한테 그냥 그걸 그냥 별자리 나오니까 외국 천문학자 같은 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보다 더 된 별자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별자리 하면 아마 지구상에 제가 볼 때 그 지구상에 나타난 전해지는 그 별자리 기록물 중에 왜냐면 조선시대 태조 때 받았던 거를 그대로 그냥 일부만 보존해 놔놓고 옛날 별자리 그대로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럼 밑에 아예 언제 누가 받쳐서 했다는 제작 과정까지 있는 거니까 지구상에 이런 그 유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 저거만 한 10년, 20년 연구해도 고조선 실제 역사다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것만 가지고 세계 천문학회 학술대회를 하자 그러면 뭐 그분들이 뭐 고조선
그럼 이게 웬 건데 하고, 그럼 조선이 일어나서 옛날 왜 조선이라고 했겠습니까? 아, 그 고려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전에 더한 그게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단군 그게 신하고 가짜다. 그 평안도 지방에 볼품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다른 한사군이 들어옴으로써 철기 청동기가 갑자기 들어왔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그게 말도 안 되듯이 이 별자리 이걸 만드는 거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조선이 평양 지방의 좁은 부족이다. 조선이 108년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년 동안이나 어떻게 조선이 알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 건국할 때는 조선이 강력한 나라죠. 그러고 조선 국호를 이제 명나라 책봉 받아오는데 조선하고 그 두 개를 딱 내면 하나가 뭐죠? 그것도 만약 한용 국호 같으면은 합자가 빈나라 영자가 그거 기억이 안 나. 화려한 안녕할 때 영자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호가 피스풀하고요, 브릴리언트한 거니까 나라 뜻이 지금 아메리카 뜻이 뭐죠?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래 불러서 그러고 도이치 같은 도이치 그냥 도이치라고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한영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게 국호가 되어와도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같으면은 그 총독부 시절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평양의 작은 나라 같으면은 1000년 동안 전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허술하고 허접한 논리에 오랫동안 온다는 게 가슴 아플 뿐이죠. 하지만 아까 이제 고인돌 같은 거, 고인돌이나 이 천상열차 분야시도 이거는 그러니까 빨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문학자들한테는 한 번 틀 바뀌면은 300년이나 걸리는데 자연과학자들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조선을 만든 그 학자나 학예사들처럼 이 아마 별자리를 보면은 아마 그 우리나라 건데 한국의 그 별자리가 도대체 왜냐면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그게 설사 되게 가슴 흥분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에 안 나와도 가가지고 뭐 프랑스든지 폴란드에서 제가 봤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인류 별자리에 관한 유적이 전해 내려올까 그것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고조선에 관한 거는 이게 이 저변이 이제 더 넓어지는 거를 우리가 동시대에 우리 동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해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 아시는 거 어르신 아는 거 그야말로 이거를 1시간 얘기해도 10시간 얘기해도 그 우리 동료 그 친구들 같으면 어려운데 그래서 책으로 주니까 이거 보고 아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14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고조선 영토에서 발견되는 화폐인데 이게 옛날 화폐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어르신 외국 갔다 왔다고 하셨죠. 집에 달러 얼마나 남겨져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화된 지금도 달러 안 씁니다. 인천공항 앞에서 택시한테 달러 주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들 친절한 기사는 받겠지만은 달러 하면은 아 한국 돈 없어요. 그래가 한국 돈을 받지 달러 안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화폐는 없는데 외국 화폐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조선 영토에서 발견되는 이 명도전이 그 고조선 화폐다 그러면 이상할 게 없고요. 이게 자기 나라 화폐는 없으면서 남의 나라, 옛나라가 또 어떤 나라죠? 적대국가 아닙니까? 적대국가 화폐라 그러면 이게 세계 역사 화폐사의 쇼킹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이론을 이게 지금 한 몇십 년 흘러오는 거고 그 명도전 보셨죠? 중앙박물관에 그 안에 보면은 재현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고인돌 천상열차 분야 지도처럼 이 명도전도 아마 더 분석해 가면은 청동화폐입니다. 이게 청동화폐니까 그 성분을 이제 분석하면은 이게 산지가 어디냐 이런까지 분석이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나라 화폐나 한나라 화폐 같은 한자로 쓰였겠죠. 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때 제가 지금 도서관 교보 가시면은 그 명도전에 대해 연구한 젊은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연구해 나가면은 그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6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삼국유사 원본 조작한 건데요. 동그라미 해놓은 게 조작 표시가 대부분 나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있다는 게 참 고조선 그 국립박물관 가시면요 여러 어르신 갈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보니까 고조선이 만들어진 것 하는데 그 설명해 놓은 거에 184쪽을 한번 보십시오. 국자, 나라 국자, 약자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게 회절 안 된 겁니다. 안 된 걸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국립박물관에는 168쪽 이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 가시면은 그냥 보고 오지 마시고 여기 학예 그 설명하는 아주머니한테 이걸 물었어요. 님이 아니고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누가 그 전시관 그 연구원들다가 이게 이쪽 거를 자료를 어디 그 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걸 카피에다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안에 그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그 애들한테 물어서 그 설명하는 애들 있어요. 굉장히 잘해요 아주머니인데 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 만들어지고 한 5년 만에 고조선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역사적 예. 사건입니다. 네, 그럼 그거 보시면서 이게 교토대학에 있는 겁니다. 배출된 게. 그리고 원본이 지금 우리 어디냐면 서울대 규장당하고 고대에 있습니다. 카피 뜨면 되는데 고조선실이 만든 건 잘했는데 왜 이게 총독부가 훼손한 거를 이게 내놓냐고 가실 때마다 한마디 하시면은 예. 한마디 하면은 그냥 박물관이 한번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비는 데 해놓은 데다가 그거 써서 비난하는데 그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바뀌면은 우리 고서수 역사 동호회 회원들이 가서 한 번 더 파티를 하려고. 셋이 가갖고 셋이 다 써놨어요. 173쪽 아니 17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동경제국대학 장판입니다. 그게 명치 37년이고 175쪽입니다. 예, 그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본 국회 도서관하고 가면 이게 다 있고 이거는 여기 보면은 중간에 한국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이게 어디 거냐면은 우리 지금 임신본 있는데 그거를 임진왜란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임신본만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판본도 가져간 것 같아요. 왜 다른 판본도 가져갔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면은 한국 저 위에 보면은 그 관성이라고 돼 있죠. 한국 요 위에 쭉 끝에 올라가 보시면 작은 게 설명이 뭐냐면 아사달에 아사달 설명인데 작은 거 두 주로 각 주로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그 위에 보면은 운제 관성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임시본에 한번 보시면 관성인지 그 168쪽에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한 거에 오른쪽에 보면은 개성이죠. 그러니까 임신본이 아무리 봐도 개성입니다. 예. 개성인데 동경대 거 보면은 한국이라도 해놨고 관성이라고 했거든요. 관성이 어디냐면 산해관이에요. 북경 넘어. 근데 임신본에 아무래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책을 어떻게 했냐고 조사해 보니까 임신본하고 다른 한 본을 참고로 해가 만들었는데 지금 그 본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본에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으면 개성이라 그래서 평양이 있고 개성이라 하는 건데 관성 같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 한자 잘 하시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안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조선 다음에 왼쪽 고조선하고 175쪽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175쪽에 위서운하고 점 찍혔죠. 그 원본에는 원래 점 안 찍습니다. 이걸 이제 동경대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이 기술이라고 점 찍었는데 위서운 것도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 유당군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유당군안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군안검하고 점 찍히고 입도 아사달 돼 있거든요. 지금 교보에 가서 우리나라 책 보면은 내왕 이천제 유당군안검 입도 아사들인데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내왕 이천제 유당검 유당군 왕검 입도 아사들이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2000년 동안 당군이 있었는데 왕검 입도 아사달 했다. 그러니까 초대 당군이 왕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1904년 나온 이거는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에 별로 잘 없는데 저는 이거를 영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훼손되지 않는 임신본에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지 못한 한 책을 참고해서 그러고 또 방점이 유당군안검하고 그건 다르거든요. 방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0년 다 당근이 있었고 왕검이 입도 아사들 했다. 이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해도 그리고 개성이냐 관상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그 영인할 수 있으면은 그 1904년 걸 영인해서 한번 임신본하고 다른 거 맞춰보고 총독부 시절에 이만희 씨가 감수본가하고 뭐가 다른가 연구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봐도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 본 거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민원인 온 할아버지를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먼 데서 그때 거창에서 올라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올라와서 어르신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 설사 그분 틀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이래 공무원 찾아온 것 같으면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러니까 뭐 의도를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그 공무원으로서 잘 모셔야 되겠 그냥 모셔야 드린 게 뭔가 한 그냥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차 한 잔 드리고 그냥 얘기 한 40분 40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래서 그 얘기 30분 하다가 더 들어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일 바쁜데 이 정도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 하고 책을 주고 가시면서 요거 그 자기 조선열제는 다른 책임 그 저번한 걸 주시면서 보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 이 할아버지는 팽개 쳐놓고 몇십 년을 봐서
설사 잘못됐더라도 하는데 약속이 세우니까 봐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이렇게 책에 적힌 것뿐 아니라 지금 아직도 우리 고대사는 해방이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갈 길이 한 1, 2년이 아니라 어쩌면 100년이 될지도 모르고 식민지 한 비교 사학자 말대로 300년 걸릴 일이 모르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승진하는 게 뭐가 필요했고 그러고 내가 도대체 이거보다 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게 얼마나 될 거냐 하니까 숙연해지기도 하고 어르신들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얘기 그거를 그럼 회복하는 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라 하는 건 힘들지만은 지켜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연구회 만들고 전 다른 부처에도 고서서 연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책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나누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쓴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한 거를 여러 어르신들이 알고 있으실 텐데 이래 국학연구소를 만들고 하는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니고 여기 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알지 못해도 이래 책 한 권 내는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 같은 공무원이 보게 돼서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를 하게 된 거니까 어르신들 지금 이래 모여있어가지고 이 추운데 차 한잔 나눔하는 이것이 진짜 귀하고 또 이제 저희들 부대 저희들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 드리려고 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